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NBA 최고의 슈퍼스타들을 판타지 리그 랭킹 기준 1위에서 30위까지의 선수들의 예상 스탯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 시즌의 MVP, 신인왕, 그리고 베스트 5죠. 올 NBA 퍼스트 팀, 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등등의 어떤 선수들의 수상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지금 또 시즌 개막이 아직도 5일이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NBA 개막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심심하실 테고 저도 또한 심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바로 조커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의 지난 시즌 스탯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균 득점이 27.1점, 평균 리바운드가 13.8 리바운드, 어시스트 개수가 무려 7.9개입니다. 사실 더 놀라운 이유는, 그리고 이 선수가 2년 연속 MVP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경기 출전 수예요. 첫 번째 MVP를 따냈던 2021 시즌에는 72경기, 이게 이제 전 경기입니다. 이 시즌에는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72경기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이었죠. 바로 74경기를 소화해내면서 거둔 기록이었다는 점. 이런 어떤 내구성적인 측면에서 니콜라 요키치의 MVP가 2년 동안 당연했었고, 올 시즌에도 강력한 리그 최고의 MVP 후보이자 리그 최고의 센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올 시즌 평균 스탯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니콜라 요키치의 스탯이 예년보다, 지난 시즌 그리고 재작년 시즌보다는 조금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19-20 시즌이죠. 이 시즌에는 평균 득점이 19.9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득점 자체가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제 팀 내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강제로 이렇게 공격력을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콜라 요키치의 평균 득점이 올 시즌에는 24점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운드도 한 13.8개였는데 한 12개 후반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과감한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조엘 엠비드입니다. 지난 시즌 MVP 순위 2위였죠. 이 조엘 엠비드가 팀 성적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MVP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경기 출전 수예요. 지난 시즌 68경기를 출전했고, 그 전 시즌에는 51경기, 즉 한 10에서 20경기 정도는 계속해서 결장을 하는 선수다라는 점. 득점력에서는 요키치를 압도를 하죠. 평균 득점 지난 시즌에 30.6득점이었고 리바운드도 11.7개. 리바운드는 요키치보다 떨어집니다. 어시스트 물론 센터치고는 4.2개로 좋은 편이지만 요키치에게 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조엘 엠비드는 팀 성적으로 요키치보다 이제 MVP 투표진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조엘 엠비드도 역시나 평균 득점은 조금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팀 멤버들이 조금 탄탄해졌고, 득점력에서 지난 시즌 초반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없어지고 제임스 하든이나 타이리스 맥시가 성장을 하면서 이 선수의 평균 득점은 한 28점 정도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리바운드도 한 11개 정도. 뭐 어시스트는 이 선수가 워낙 이런 킥아웃 패스 같은 거에 출중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 어시스트는 4.2개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선수가 MVP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출전 경기 수를 보여줘야 돼요. 68경기. 근데 이 선수 커리어 6년 6번의 시즌을 보내는 동안 60경기 이상 출전했던 시즌이 단 3번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에도 과연 그런 건강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다음 선수입니다. 야니스 안테토쿤보. 역시나 요키치가 MVP 2회를 수상하기 직전 시즌인 2번의 시즌에서 MVP를 수상을 했었죠. 야니스의 올 시즌, 지난 시즌 평균 득점 29.9점, 30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바운드도 11개, 어시스트가 무려 5.8개에 달합니다. 자, 경기 출전 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시즌에 67경기, 그 전 시즌에 61경기,
그 전 시즌 19-20 시즌에 63경기, 즉 이 선수는 큰 부상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로 인해서 60경기 때 출전을 이제는 평균적으로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팀 성적에 있어서는 요키치보다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이런 경기 출전 수 때문에 MVP,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수가 원하는 것은 챔피언 반지이지 MVP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가 된다라는 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야니스의 스탯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봐요. 계속해서 이제 20점대 후반 29점 정도의 평균 득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째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자유투 성공률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3년 전 시즌 63%였고 그 이후 시즌이 68%, 지난 시즌 72%.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617 시즌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이 77%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투가 성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시즌마다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도 60% 후반대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NBA의 탑3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 루카 돈치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 MVP 후보 1순위로 꼽은 선수죠. 평균 기록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28.4득점, 9.1 리바운드, 어시스트 8.7개, 엄청난 스탯 라인이고요. 경기 출전 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인 시즌이 경기 출전 수가 가장 많아요. 72경기. 그 이후에 61경기, 66경기, 65경기 순서인데, 즉 이 선수도 잔부상이 많아요. 발목이라든지 좀 하체 쪽에. 그리고 이제 팀에서도 아무래도 애지중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막 이게 금광불개의 모습은 아니지만 60경기 때 출전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MVP를 타기에는 이 댈러스 매버릭스가 글쎄요, 챔피언 반지의 어떤 그런 그 대권 도전을 하기에는 아직도 팀의 구성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글쎄요, 올 시즌도 저는 MVP 수상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입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 MVP였죠. 평균 득점 볼륨이 아무래도 앞에 나열한 네 선수보다는 떨어집니다. 평균 득점 25.5점, 5.2 리바운드, 6.3 어시스트. 하지만 이 선수가 다른 이 위에 나열했던 선수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3점 슛이죠. 3점 슛이 무려 지난 시즌에 4.5개. 지난 시즌 커리어 로우 3점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38%였어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여전히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도 경기 출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년간 63경기, 64경기로 출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경기 수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큰 부상이 없다면 다양한 관리들을 할 선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선수입니다. 제임스 하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하든 지난 시즌 퍽이나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여줬어요. 22득점에 7.7 리바운드, 10.3 어시스트. 특히나 이 평균 득점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 직전 시즌 브루클린 네츠와 휴스턴에서 24.8점의 평균 득점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렇게까지 이제 평균 득점이 하락했다는 것은 물론 뭐 건강적인 문제도 있겠고, 지난 시즌에 햄스트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 이외에도 어떤 이제는 농구를 대하는 어떤 경기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 팀에는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본인보다 득점력이 높은 선수가 몇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플랜을 이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실제로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의 페이컷을 하기도 했고, 정말 이제는 우승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팀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 자, 르브론 제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르브론 제임스 지난 시즌 평균 스탯은 30득점에 8리바운드, 6어시스트. 여전히 엄청납니다만 지난 시즌 경기 출전 경기가 56경기에 그쳤죠. 그전 시즌에는 45경기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예전처럼 정말 몸이 아프지 않고 막 발목이 꺾여도 다시 경기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주진 이제는 못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공격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그 탑의 기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올 시즌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저는 평균 득점이 지난 시즌 30점은 너무 높았고 25점 정도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득점에 리바운드 역시 8개, 어시스트도 6, 7개 정도 기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 출전 수는 한 60경기 초반 정도를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건강한 AD와 함께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를 견인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여의치 않으면 후반기에는 조금 이제 경기 출장도 조절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르브론 제임스가 카림 압둘 자바의 그 38,387득점을 넘어서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선수입니다. KD, 케빈 듀란트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득점이 무려 29.9점, 7.4리바운드에 6.4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가 가면 갈수록 어시스트에도 눈을 뜨는 모습이고, 뭐 야투나 자유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굉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야투 성공률이 무려 51.8%, 3점 성공률은 38.3%였습니다. 자유투는 91%였고요. 경기에만 나오면은 당연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르브론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 대권 도전을 할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제 반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 케빈 듀란트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55경기 출전으로 너무나 결장 경기 수가 많았는데, 올 시즌에는 60경기 이상 출전을 하면서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브루클린 네츠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뒤통수 맞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티어에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는 지난 시즌에 24.6점, 9.8리바운드, 3.6어시스트, 그러면서 경기 출전 수도 74경기를 출전하면서 역시나 건강할 때 칼 앤서니 타운스는 쉬이 결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 시즌 칼 앤서니 타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득점력은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24점 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 리바운드는 8개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는 지난 시즌 3.6개였는데 4점대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루디 고베어가 왔기도 했고, 하지만 득점에서는 결국 앤트맨과 함께 둘이 원투펀치를 이루어서 공격을 이끌어 가야 할 선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더욱더 이제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순위를 향해서 도전을 하겠죠. 그 다음 선수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입니다. 지난 시즌 팀을 파이널로 이끌었던 명실상부한 보스턴 셀틱스의 셀틱 프라이드의 에이스죠. 지난 시즌 26.9득점에 8리바운드, 4.4어시스트, 여기에다가 수비 스탯도 나쁘지 않은 선수죠. 지난 시즌 총 스틸 개수가 75개였고요. 블락슛도 4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도 76경기, 그전 시즌에는 64경기, 그전 시즌에는 또 66경기. 역시나 결장이 많은 선수가 아니에요. 조금 몸이 불편해도 뛰겠다는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평균 득점도 이제는 리그 최정상급으로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제이슨 테이텀의 평균 득점은 한 번 더 스텝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 26.9득점이었는데 28점을 넘길 것이다 라고 과감하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역시나 70경기 이상을 뛰면서 보스턴 셀틱스를 다시금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트레이 영입니다. 지난 시즌 역시 커리어 하이였죠. 28.4득점에 3.7리바운드, 무려 9.7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이 트레이 영은 역시나 결장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에요. 또 특히나 지난 시즌에 76경기를 출전, 6경기밖에 결장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유투도 시도가 7.3개에 성공률이 90.4%, 역시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트레이 영은 지난 시즌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균 득점 28점을 넘길 것이고, 어시스트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약간 소폭 하락할 것이다. 왜냐면 포렌들러인 디존테 머레이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투율이 과연 지난 시즌 보여줬던 3점 성공률 커리어 하였던 38.2%, 야투율 역시 커리어 하였던 46%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어떤 한 시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조금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트레이 영의 야투율은 44% 정도의 수렴을 할 것이다. 그리고 3점슛 성공률도 36%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효율적인 모습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선수입니다. 바로 라멜로 볼입니다. 자, 라멜로 볼. 지난 시즌 20득점, 6.7 리바운드, 7.6 어시스트. 그런데 지금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당했죠. 하체 쪽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팀적으로도 관리를 해줄 것이고, 지난 시즌에는 2년차 시즌이었는데 75경기를 출전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 선수 나오기만 하면 평균적인 모습에서는 득점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봐요. 23득점까지도 노려봄직합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 약속의 3년 차이기 때문에 평균 득점 23득점을 넘길 것이다. 어시스트도 평균 8개를 넘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더 기록적인 부분에서 상승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수 지금 건강 이슈가 문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데미안 릴라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데미안 릴라드의 지난 시즌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평균 24점, 4리바운드, 7.3 어시스트. 더 안 좋았던 건 야투 성공률이죠. 커리어 로우였어요. 40.2%, 3점슛 성공률 32.4%였습니다. 글쎄요. 데미안 릴라드가 이제 뭐 지난 시즌 NBA가 파울 규정도 조금 달라졌고 강화가 좀 됐고요. 그리고 공인구도 좀 바뀌면서,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 개인적인 부상에도 시달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데미안 릴라드가 올 시즌에도 그렇게까지 좋은 효율을 보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야투가 43%대에 이제 머무를 것이고, 3점슛 성공률도 35% 정도를 기록하면서 평균 득점은 올라갈 것이다. 26점에서 27점 사이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부진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결장이 많지가 않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 유독 그 복근 부상으로 인해서 2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올 시즌에는 60경기 이상을 이제 출전을 하면서 다시금 조금 명예 회복을 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데빈 부커입니다. 데빈 부커는 지난 시즌 굉장히 이제 팀을 이제는 강팀으로 이끌 수 있는 슈퍼스타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26.8득점에 5.0 리바운드, 4.8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저는 비슷한 스탯 라인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빈 부커는 계속 몇 시즌 동안 본인의 개인 스탯은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 출전도 60경기 후반대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 올 시즌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큰 폭의 어떤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균적인 선수가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해주는 선수입니다. 데빈 부커는. 그래서 더 어떤 성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더 하락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지난 시즌에 15.3득점, 4리바운드, 8.2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에는 저는 할리버튼이 평균 18득점을 넘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득점이 18점을 넘길 것이고요. 평균 어시스트는 10개를 넘길 것이다. 크리스 폴 정도가 기록할 수 있는 스탯 라인인 18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MIP를 수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스틸 개수도 1.8개, 지난 시즌 인디애나로 이적하고 1.8개 스틸을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 수비 쪽에서의 강점, 팔이 아주 긴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효율과 수비력도 갖춘 선수가 될 것이다. 야투 성공률도 47% 이상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올 시즌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선수입니다. 바로 돌아온 갈매기죠. 앤서니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앤서니 데이비스의 지난 시즌 평균 스탯은 23득점, 9.9 리바운드, 3.1 어시스트였고 경기 출전 수가 고작 40경기에 그쳤습니다. 그 전 시즌에는 36경기였죠. 올 시즌에는 이제 19-20 시즌 레이커스에 우승했던 시절은 62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거의 결장이 없었거든요. 이 시즌도 단축 시즌이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 시즌에 만약에 이거 예상을 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는 올 시즌 58경기 출전을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지난 시즌 같이 많이 결장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평균 득점은 예년처럼 25득점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25득점에 평균 리바운드 9개 이상을 기록할 것이고, 역시나 본인의 주특기인 스틸과 블락, 스틸은 1.3개, 블락은 2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팀을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지난 시즌과 그 전 시즌에 본인의 그런 불명예를 털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카이리 어빙을 한번 살펴보죠. 카이리 어빙입니다. 카이리 어빙 지난 시즌 평균 스탯은 27.4득점에 4.4 리바운드, 5.8 어시스트였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엄청난 효율과 볼륨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출전 경기수가 29경기였고요. 그 전 시즌 출전 경기수가 54경기였고요. 그 전 시즌은 20경기에 출전했네요. 이 선수가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했던 것이 14-15 시즌 클리브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던 시즌이었죠. 이때 75경기를 출전을 했죠. 그러나 파이널에서 다칩니다. 언젠가는 다치는 선수인데 과연 언제 다칠지, 그리고 언제 정신병이 도질지 모르는 선수. 하지만 나오게 된다면 이 선수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볼륨적인 측면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은 저는 이제 FA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저는 60경기 이상을 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루클린 네츠가 KD와 IRB의 활약에 힘입어서 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점 이상의 득점력과 어시스트도 6개 정도를 뿌려주면서 KD와 함께 팀을 높은 곳에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선수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한두 명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지난 시즌 경기를 출전을 하질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 시즌의 평균 기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시즌의 카와이 레너드의 기록은 평균 득점 24.8득점에 어시스트 5.2개, 리바운드 6.5개, 평균 스틸이 무려 1.6개를 기록했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51.2%였고요. 경기 역시 나오기만 한다면 엄청난 효율과 수비력으로 팀을 우승까지 이끌 수 있는 선수잖아요. 올 시즌에도 물론 관리를 받을 거예요. 저는 카와이 레너드의 출전 경기 수를 60경기로 딱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경기 정도 결장을 하면서 평균 25득점, 그리고 6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유지를 할 것이고, 본인의 그 아프기 전 기록들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야투율도 49%대를 기록하면서 팀을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시금 비상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보고요. 저는 올 시즌 MVP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많이들 예상하시는 요키치나 엠비드나 야니스나 돈치치 예상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MVP로 바로 이 선수를 깜짝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MVP는 자 모란트입니다. 자 모란트가 올 시즌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서부 컨퍼런스에서 2, 3위 혹은 정말 서부 컨퍼런스 정규 시즌 1위까지도 이끌 수 있는 깜냥의 선수라고 보고, 어떤 팀의 뎁스를 활용해서
본인의 기록도 지난 시즌에 근접한 지난 시즌 기록이 27.4득점, 5.7 리바운드, 6.7 어시스트였거든요. 이런 어떤 스탯 라인과 경기 출전 수도 65경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저는 자모란트가 생애 첫 MVP를 거머쥘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이제 자모란트의 예상이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요런 정도의 예상을 해야지 조금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고요. 그렇다면 올 NBA 퍼스트 팀 5명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자모란트가 MVP이기 때문에 자모란트가 당연히 올 NBA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루카 돈치치가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다시 한번 센터 포지션에서 올 NBA 퍼스트 팀을 거머쥘 것이다. 그리고 야니스 안테토쿤보와 카와이 레너드까지 이렇게 5명이 올 NBA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될 것이다. 자모란트, 루카 돈치치, 니콜라 요키치, 카와이 레너드,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이렇게 5명이 NBA 최고의 5명이 자리에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신인왕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신인왕으로 바로 올 시즌 1픽인 파울로 벤케로도 아닌 키건 머레이도 아닌 저는 제이든 아이비를 신인왕 후보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모습으로는 당연히 키건 머레이나 파울로 벤케로가 받아야 되겠지만 제이든 아이비가 어떤 저는 이 선수를 보면은 드웨인 웨이드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센세이션한 모습과 또 신인왕은 경기 출전 수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결장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디트로이트의 어떤 그런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이든 아이비가 신인왕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조금 무리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역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즌이 이제 5일 남았는데 어떤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판타지 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